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 윤석열 구속 취소, 이재명 대통령 전원 합의체 파기환송. 이 두 건부터 따지지 않고 사법개혁을 말한다. 정말 코미디입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진실, 설명부터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그 특이한 구속시한 계산, 앞으로 모든 피고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까? 못합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이재명 대통령 전원 합의체 판결은 충분한 심리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이걸 법치라고 부른다고요? 아니요. 이제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왜 도어 스태핑 피하십니까? 윤석열 구속 취소의 기준, 이재명 대통령 전원 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 국민이 말합니다. 설명하라. 아니면 물러나라. 참으로 간단하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보도에 나온 4월 수상한 회동.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 이 말 사실입니까? 사실이면 사법 쿠데타, 바로 대선 개입입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을 찌르는 일이죠. 즉각 규명해야 됩니다. 특검으로 가십시오. 사법부 독립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침묵은 독립이 아닙니다. 외부로도 위로부터도 압력을 끊어내는 게 독립입니다. 판결이 권력 눈치로 익히고 기준과 일관성이 흔들리면 국민은 존중 대신 불신으로 답할 겁니다. 오늘 더도 말고 딱 두 가지에 답하십시오. 윤석열에 적용한 기준, 앞으로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할 겁니까? 충분한 심리 없는 재판, 그걸 법치라 부를 자신 있습니까? 답 못하면 책임부터 지십시오. 수미사이다. 오늘은 응답하라 사법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뉴인사 리듬 이은혜 에디터와 힘차게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아, 네. 연이은 구속 행렬에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네. 좋아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또 약간 열받게 하는 소식부터 좀 가보고 뒤에 좋은 소식 가볼게요. 조희대 대법원장 둘러싼 사태에 일파만파 파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죠. 그래서 조희대 한덕수 회동, 이거 어떻게 지금 얘기되고 있나요? 네, 먼저 뉴스토마토 보도부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전 이재명 당시 후보의 재판 개입 의혹에 휩싸이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특검 수사와 탄핵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제보받았다고 관련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사흘 뒤인 지난 4월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 회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역시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준비 중이라며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내란 특검팀은 현재 해당 의혹이 수사에 착수할 단계는 아니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한덕수 전 총리 측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 측은 해당 만남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진하입니다. 네, 조희대 한덕수 수상한 만남 좀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죠. 네, 그저께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부승찬 의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지난 4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겁니다. 네. 자세한 대화 내용 부승찬 의원 목소리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이 이루어지고 3일 후인 4월 7일경에 한덕수, 정상명, 김춘식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식사 자리였는데요. 이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PPT를 녹취를 풀어서 한 얘기인데요. 이 발언을 윤석열에게도 했다고 하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네,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 아니 무슨 영화 속 한 장면 네. 같아요. 듣고도 저는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이 의혹이 그러니까 놀라서 진짜, 지금 아니, 말이 안 나. 전 국민이 너무 놀랄 수밖에 네. 없는 일이긴 합니다. 네. 네, 이 의혹이 애초에 지난달 5월에 국회 법사위에서 서영교 의원이 제기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관련해서 서영교 의원 역시 어제 방송에 출연해서 재차 제보 내용 언급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월에 한덕수 등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미 1년 전에 윤석열을 만나서도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선에 못 가게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특히 제보를 해준 주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서영교 의원 방송 출연분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네. 5월 1일 날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조희대가 시킵니다. 5월 1일 파기환송 시키기 하루 전인 4월 30일 한덕수가 출마를 시사합니다. 그리고 파기환송 시킨 그날 한덕수는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조희대는 벌써 1년 전에 윤석열에게 이재명은 대선까지 갈 일 없다. 이재명 건이 대법에 올라오면 대선에 못 가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제보를 당시 여권의 고위직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좀 신뢰할 만한 근거. 그렇습니다. 아주 신뢰할 만한 내용입니다. 과거 민정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네, 결국엔 민정 라인에 있는 인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건데 신뢰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제보자들 등판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혹이 거듭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공세 수위 높이는 또 분위기입니다.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내란 특검이 이 충격적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이어서 사퇴 요구 빗발쳤는데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내란 쿠데타에 이은 사법부 쿠데타의 연계성을 반드시 특검이 파헤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탄핵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내란에 침묵하고 법을 악용하여 삼권 분립을 유린하고 내란 수괴 지키기에 급급했던 이 사법 독립을 진짜로 조지고 있는 조희대, 지기현 듀엣부터 탄핵해야 한다. 저 조지아주를 착각하셨는데 조지고 있는 조지고 있는 네 그렇게 말했고요. 여기에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도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준비해 뒀다면서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거 그 자체도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결국엔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 이제 조희대 의혹 특검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특검은 일단 신중한 모습입니다. 네. 내란 특검팀은 현 단계에서 수사를 착수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건데요. 네. 특검법상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기는 했지만 수사 대상인지는 확인해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특검팀은 내란과 외환에 관련돼서 수사 대상으로 명기된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이 해당 의혹이 내란과 연결할 수 있을지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니 어저께 다들 우리 6시에 중대 발표 기다렸잖아요. 다 전 국민 조희대가 발표한대. 무슨 대독시키고 그냥 런했습니다. 네, 좀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네. 또 의혹이 처음 제기됐었던 그저께는 출퇴근길에 카메라 출입을 아예 허용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카메라도 된다 하길래 뭔가 카메라 앞에서 중대 발표 하나 엄청 중대 발표 할 줄 알았더니 싶었는데 퇴근길에서는 기자들 질문에 답도 안 하고 뭐 수고하십니다 정도 하고 튀어버렸고요. 대법원이 별도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 내용을 좀 보면요. 네. 대통령 공직선거법 형사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적 없다.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의혹의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회동했다고 언급되는 인물이 3명이 있잖아요. 한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일가와 김건희와 아주 가깝다는 김충식 씨입니다. 이들도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냈어요. 한 전 총리 측은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후로 조 대법원장과 만난 적이 일체 없다. 네. 조 대법원장과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정상명 전 총장 역시 조 대법원장과 김충식 씨 알지도 못하고 한 전 총리와 개인적으로 밥도 먹은 적 없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김충식 역시 조 대법원장, 한 전 총리 알지 못하고 정 전 총장은 과거에 봉사활동했을 때 잠깐 만났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서로 입을 맞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좀 입장문 핵심이 무서웠던 게 봐봐요. 한덕수 총리와 논의한 적 없다예요. 그러면 보세요. 만난 적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논의는 안 했어. 나는 만났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만나서 논의는 했지만 논의한 증거는 없다는 걸 조희대도 아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뺌하는 게 아닌가. 되게 무서운 법꾸라지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역시 변호사님 눈에는 그렇게 네. 보이는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논의한 증거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발뺌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권성동 의원 구속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구속에 대해서 여야 반응도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은 권 의원 구속이 한마디로 당연지사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구속 필요성이 넘쳤던 만큼 늦었지만 마땅한 결정이고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또 여당 내 의원들은 구치소 동기 윤석열과 함께 자숙하라.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번에는 빠져나오지 못할 거다 등등의 이 환영과 경고의 반응 잇따라 냈습니다. 네. 특히 권성동 의원 구속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의원 전체로 좀 특검 수사 확대될 거라고 좀 기대하는 분위기도 팽배해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당연히 반대 입장이겠죠. 네. 지금은 그냥 야당인 게 죄인 시대다 이러면서 구속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야당 전 원내대표 이 권성동이 전 원내대표였으니까요.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건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꼴이다. 이렇게 직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향해서 좀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법원이 이 압박에 알아서 들어놓은 거 아니냐. 그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권성동 의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권선동의 구속이 다른 의원들까지 다 확대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계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내용은 뉴스토마토 보도로 또 영상 좀 보시겠습니다. 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같은 당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한 지 이틀 만입니다. 사법부의 칼끝이 향한 건 대부분 윤핵관 출신입니다. 권 의원을 비롯해 윤한홍, 이철규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역임한 추경호 의원이 내란 특검팀의 구속 수사 대상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잇따른 사법 리스크를 여권의 폭거로 규정합니다. 사법부 압박에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무기로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마땅한 원내 투쟁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효성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스팔트 보수층의 합류로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장 대표가 이들을 장외투쟁의 동력으로 사용할지가 관건입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아니 국민의힘 입장에서 열받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에 당 대표를 바로 현역 의원 첫 구속 사례로 얼마나 만들려고 그 발버둥을 쳤습니까? 근데 본인이 결국에는 그게 됐죠. 그러니까 뭐 자업자득이다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좀 축하해야 될 거는 구속되니까 강릉에 비가 왔습니다. 정말 강릉 하늘이 시민들 아십니다. 축하드려요. 역시 이거는 하늘이 알고 땅이 네. 안다. 네, 앞으로 국민의힘 하늘께서 심판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소식을 좀 넘어가 볼까요? 한학자 총재 어제 자진 출석했죠. 근데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한 거라고요? 네, 3번이나 소환에 불응하더니 네. 결국 어제 갑자기 자진 출석해서 피의자 네. 신분으로 조사받았습니다. 네. 왜 조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했냐 이런 질문에는 수술받고 아파서 그랬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출석이 일방적 출석이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요. 김형근 특별검사부는 공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구속 여부 결정을 지켜본 뒤에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출석 일자를 택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좀 강제 수사, 구속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프다는 핑계로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렇죠. 권성동이 구속되니까 급 쫄아서 출석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인 거죠. 충분히 해석 가능하네요. 네. 네. 특히 원래 월요일에 출석하라고 했을 때는 네. 아파서 못 간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틀밖에 안 지났거든요. 근데 멀쩡히 걸어서 출석을 한 겁니다. 한학자 총재 특검 출석 당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길 막지 말아주세요. 길 막지 말아주세요. 길 막지 말아주세요.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전달하신 거 맞습니까?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와 가방 전달하신 이러는데 수고가 많아요. 나중에 들으세요. 왜 특검과 일정 조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 정하셨나요? 권성동 의원 통해서 원정도박 수사 무마하려 하십니까? 권성동 씨 통해서 피해 불편한 청탁하신 거 맞습니까? 왜 오늘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 정하셨습니까? 내가 아파서 그랬어요. 수술 받고 아파서 그래요. 그만 나중에 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한학자 하면 6,000년 만에 자친 독생자거든요. 그래서 참 어머니. 네, 그래서 자진 출석도 본인이 선택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도 내 가르침이 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진 출석하고 선택을 했나 이러한 모습도 보이는데 또 관련 추가 영상이 있다고 하죠. 네, 출석한 지 10시간 정도 지나서 수사 마치고 귀가했는데요. 귀갓길에는 조금 더 취재진에게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네. 영상 추가로 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지시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사에서 어떻게 해명을 하신 건지. 그 조사에 들어보세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답했는지.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하실 수 없을까요? 너무 많아요. 예, 죄송합니다. 권성동 의원 구속 결과 보고 출석에 결정 정하신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교수님, 불법 정치 자금 청탁 직접 지시하셨죠? 내리실게요. 예, 정말 기자 정신이 느껴지는 아. 현장이 아닐 수 없는데 정말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계속 질문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일관을 했어요 하지만 특검에서 이미 조사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바로 윤 부부 선물은 한학자 지시였다는 이 문자가 지금 발견이 됐거든요. 한번 혐의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한학자 총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먼저 지난 2022년이죠.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혐의 받고 있고요. 네. 거기에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건네서 교단 현안을 척탁한 혐의도 있습니다. 네. 앞서서 재판에 넘겨졌던 김건희 그리고 윤석우 전 본부장 등의 공소장에는 한 총재가 네. 정교일치, 즉 정치와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교리 실현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 접근했다고 적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즉 큰 거 한 장 그리고 명품 가방 등등을 전달한 것이 한 학자 총재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한 장만 줬을까요? 전 사실 그러니까요. 한 장만 안 갔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밝혀지면 재밌을 것 같긴 네. 합니다. 예. 여러 장 갔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쇼핑백도 여러 개. 그렇죠. 우리가 이제 비타스나 그 박스나 사과 박스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외국에 알려지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조사 도중에 내가 왜 그랬냐 계속 혐의를 부인했어요. 그럼 결국엔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은 거네요. 네, 실제 조사에서는 거부하지 않았고요. 네. 여러 혐의에 대해서 다박다박 이렇게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윤 씨의 개인의 일탈이었을 뿐이지 교단 차원의 개입이 없었다 이런 진술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는데요. MBC 단독을 보면 신문 과정에서 한 총재가 모든 나라는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 어떻게 스스로 그렇게 말하지? 참 어머니인 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에 대통령. 당선돼야 한다. 아니 6,000년 만에 독생자라고 하잖아요. 네. 네, 이런 입장 되풀이했다고 하는데 네. 그 말 자체가 정치와 종교가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그 정교일치 교리랑 맞닿아 있는 내용이잖아요. 헌법 위반이죠. 예, 지금 핵심 의혹과 맞닿은 진술인 만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보고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그림을 대가로 청탁을 했다 이렇게 의혹을 받고 있는 바로 김상민 전 검사 구속됐습니다. 네. 새벽에 구속 풍년입니다. 네. 김건희가 창원 의창에 꽂으려고 했던 바로 그 검사. 네. 공천 컷오프 되자마자 국정원 네. 법률 특보 자리를 꿰찼던 그 검사죠. 네. 그 대가였는지 김건희에게 1억 원이 넘는 이후한 화부에게 그림을 줬다는 그 김상민 전 검사에게 법원이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어제 법원에 출석하면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네. 결과는 구속이었습니다. 출석 당시의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인 미숙함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 사실은 그동안 특검과 언론에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어 왔으나 사실과 다릅니다. 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다음에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입니다. 구속이라는 제도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사법부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잘 소명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라도 말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나 안 했다. 아니 물증이 있는데도 저렇게 하는 게 이제 딱 잡아떼는 게. 예, 너무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권성동도 참. 그렇고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들인데 결국에 매감 매직의 키맨이 아니겠습니까? 네. 관련 핵심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김상민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요.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를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그림을 주고 공천 그리고 국정원 자리를 받았다는 거고요. 네. 추가로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이른바 존버킴 코인왕이라고 불리는 박모 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또 받았다고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네, 결국 김상민 구속 관건은 뇌물죄 여부이겠죠? 네, 특가법상 뇌물죄는 청탁금지법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특정 범죄 가중 처벌이니까 가중 네. 처벌이니까 아, 훨씬 가중 무겁죠. 처벌. 예. 예, 청탁금지법은 제가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아. 공직자 또는 좀 변호사님 앞에서 말하려니까 아유, 부끄러워서. 저도 모릅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1회에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네. 반면에 특가법상 뇌물죄의 경우에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려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된 이 이우한 화백의 그림이 1억이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윤석열의 역할, 즉 윤석열이 한동훈 당시 당대표나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에게 뭔가 압박을 줬거나 밀약하거나 협약을 맺었다라는 게 규명이 돼야 합니다. 왜냐,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만 네. 처벌이 가능하고 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일단 김건희가 그림을 받은 걸로 특정해서 청탁금지법만 적용된 상황이고요. 이제 김 전 검사 신병이 확보가 된 만큼 앞으로는 공무원이었던, 참 그 사람도 공무원이었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공무원이었던 윤석열이 뇌물을 받은 정범으로 인정돼야지 하는 과제가 남은 겁니다. 네. 또 우리 호주 대사로 임명됐던 런 종섭. 참 이분도 참 문제인데 결국에는 런 종섭이 런 신청서를 부탁을 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 그런 적 없는데 도리도리를 했어요. 이 도리도리도 모든 사람이 다 도리도리. 정권의 뭐 특징이 아닌가 싶은데 이종서 전 국방부 장관 특검에 첫 출석했다고요? 네, 첫 출석이에요. 너무 늦은 출석이죠. 그렇죠. 런종섭이 어제 호주 대사 도피성 출국 의혹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출국 금지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어이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출석 당시의 영상 보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필요하시다면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지금 범인 도피 참고인 신분으로 오셨는데 오늘 어떤 부분 좀 소명하실 건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쪽인데요. 네. 먼저 그 인호공 전 법무부 차관한테 출국 금지 해제 요청서 양식 부탁한 이유는 또 뭔지 말씀해 주시죠. 출금 해제 문제는 그런 너무 어이없는 거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입장이 따로 없으신가요? 네,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입장 번복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번복된 거 없고요. 그동안 쭉 밝혀왔던 그 입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VIP 경로설 알려진 다음 날 대통령하고 9번이나 통화를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정말 끝까지 뻔뻔하네요. 네. 이번에 특검 조사 자체는 처음이죠. 네, 특검 수사 개시 77일 만입니다. 어제 이 전 장관 호주 출국 관련 참고인으로 온 건데요. 오는 23일에는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로 다시 특검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네. 최혜병 사건 수사외압의 몸통이 드디어 수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런종섭은 그 당시를 좀 살펴보면요. 2023년 7월 31일 VIP 경로회의 직후에 윤석열의 전화를 받고 해병대 수사단의 최상병 순직 사건 경찰 이첩을 중단시키는 등 네. 수사 외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네, 아까 영상 보셨을 때 출석 현장에 해병대 예비역 분들 많이 오셔서 런종섭 구속하라 이렇게 많이 외치셨는데요. 그쵸. 예, 청년의 억울한 죽음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수사되고 연루된 인간들 런종섭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처벌받아야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수사 기대해 봅니다. 네, 결국엔 곳곳에서 정황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령관님, 장관님께서는 수사라는 용어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드러나는 만큼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뉴인사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은혜 에디터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